그 강펀치 나가가지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앵커가 유병수 기자가 말을 탁 끊더라고요. 말을 탁 끊더니 지금 속보가 떴대요. 그래서 그 속보가 가장 먼저 어디서 나왔느냐? 정청래 의원한테 온 것 같아요. 정청래 의원이 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김상우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정청래 의원이 누구냐?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이잖아요. 법사위원장이니까 실질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최선봉에 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범죄자들을 공격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검사란 말이죠. 재판을 했을 때 범죄자들을 공격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게 검사인데 탄핵 심리 절차에 있어서 피청구인 피탄핵된 사람의 그를 공격해가지고 그 탄핵 인용 결정을 받아내야 할 중차대한 그러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 누구다? 정청래다. 왜냐하면 법사위원장이니까. 그런데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성적은 어떻다? 지금까지 뭐 8대 빵인가 9대 빵인가 옛날에 히딩크가 처음에 5대 빵 뭐 그다음에 뭐 차범근도 5대 빵이었나 뭐 그런 일 이거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쨌든 정청래 그 법사위원장이 가을향기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아주 스코어는 뭐 그 처절한데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그 이제 결과만 남겨놓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그 인용 결정을 받아내면 지금까지 모든 기각각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그 법사위원장은 뭐 이렇게 한 방에 훅 뜰 수 있을 거고 이번에도 만약에 기각 결정이 나온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기각 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정청래 의원은요. 최소한 뭐 국회의원직 사퇴까지는 몰라도 법사위원장 자리에서는 내려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지금 윤 대통령 이 사건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정청래 그 법사위원장이고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도 가장 먼저 정보를 주는 사람이 누구다? 첫 번째는 정청래 위원장이고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뭐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고 똑같은 그런 비중으로 누구한테 그걸 갖다 줄 수밖에 없는가? 그거는 그 누구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들한테 그걸 갖다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한 번만 좀 띄워봐 주세요. 그래서 쭉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 헌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55분 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제가 조금 전에 캡처했으니까 55분 전인데 지금 뭐 11시 47분이니까 11시 되기 전에 그 올린 겁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드디어 긴 기다림 끝에 2024 헌나 대통령 윤석열 선고 기일이 잡혔습니다.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후퇴하지도 않습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결국 국민이 이깁니다. 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피로 써온 민주주의 헌법의 역사를 지켜야 합니다. 민주주의 역사와 국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믿고 역사적인 날 4월 4일 헌재에 나가겠습니다. 저는 정청래 그 위원장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100% 동의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그 다음에 이제 지성이면 감천. 누가 더 기다렸을까요? 처음에는 민주당에서 기다렸겠지만 최근에는 누가 더 기다렸을까요? 뭐 제 입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온 공문을 했어요. 그래서 진인사 대천명 겸허하고 숙연한 마음으로 현명한 판결 기다리겠다. 대한민국 화이팅. 어쨌든 청구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청래 피청구인은 대통령 윤석열 대리인은 누굽니까? 대리인은 변호사 배보윤 외 21명. 위 사건에 대해서 코크플레이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선고 기일이 지정됐다. 그러니까 언제다? 4월 4일 금요일 11시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찌라시를 받지 못했었어요. 찌라시를 받지 못했었는데 그런데 유병수 기자가
찌라시가 있다라고 하면서 쭉 읽어줬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는 안 왔어요. 저한테는 찌라시가 나름대로 이렇게 인너서클에만 딱 오고 저한테는 찌라시가 안 왔는데 이 발표가 딱 난 다음에 어떤 분이 저한테 어제 돌았던 찌라시를 갖다가 보내줬는데 이걸 갖다가 보니까 밭 해가지고 오늘 저녁 7시 정청래가 오늘 저녁이라고 하면 어제 저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뭐 이렇게 찌라시까지 읽어드려야 되나 한 생각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중요한 사안이니까 찌라시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 정청래 위원장입니다. 민주당 지도부에 4일 선고가 날 거라 같다고 보고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제 돌았던 찌라시니까 3월 31일에 이미 3월 31일 19시에 정청래 위원장이 민주당 지도부 이재명 대표 등에게 4일에 선고가 날 것 같다고 보고했대. 그러니까 보고가 났냐? 그럴 것 같냐? 그러면서 민주당 당직자들이 비상이다. 이렇게 딱 됐는데 저걸 또 어떻게 또 찾아주셨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4대4 불가피론 보고가 들어갔는데 선고가 납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그래 몇 대 몇이야? 8대0? 7대1? 6대2? 5대3이겠지? 그랬는데 아닙니다. 4대4입니다. 4대4가 불가피하답니다. 보고에 이재명 대표 경로한 것으로 이거는 과거형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로했다는 거예요. 언제? 어제 저녁 7시 경에. 이거 보고받은 게 7시니까 금방 저 같아도 경로했을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 현재가 아니라 헌재입니다. 헌법재판소 실무진들은 오늘 오후부터 그러니까 어제죠. 3월 31일 오후부터 4월 4일 선고 준비에 들어가며 경찰에 4월 4일 현재 유지 중인 이건 헌재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현재 유지 중인 시설 보호 등급 격상을 요청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경찰은 그 헌법재판소를 시설 보호 등급하면서 보호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지금 그 등급보다 격상을 갖다가 더 강하게 보호해 달라고 요청을 갖다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은 이미 최고 등급 시설 보호 중이다. 그 다음에 공안기관 관계자들은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등 주요 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출입 기자들이 4월 10일에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 축하 만찬장을 확인했고 그렇기 때문에 통상 퇴임 일주일 전부터는 출근하지 않는 관행이 있다. 이게 어저께 돌았대요. 그런데 저한테 이거 보내준 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원래 정 변호사한테 어제 이거 보내주려고 했는데 뻥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안 보내준 거야.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랬나 아니면 제가 뭐 이렇게 듣보자 변호사니까 뭐 네가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 아닌가? 저는 어쨌든 좋은 뜻으로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하겠습니다. 이게 찌라시 내용인데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뭐냐면 4대4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사사사야. 왠지 조금 어떤 분한테는 불길한 느낌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4월 4일에 4대4로 나온대. 이게 포카라고 치면 포카 아니겠습니까? 4월 4일 4대4.